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구용 갔구용. 자,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의 어린 왕자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오늘 또 왔구용 박구용 갔구용 오자마자 또 왜 갔구용? 네,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모르겠어요. 어디론가. 지난번에 어디론가? 얘기했잖아요. 센서빌리티가 작동했어요.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네, 싶고 가고 가고 싶어요. 싶다. 네. 목적지가 어딘지 나도 없다는 몰라. 게 중요해요. 없다. 목적지가 진짜 없다. 목적지가 없이 가본 적 있나요? 제가 얼마 네. 전에 말씀드렸던 네. 제가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걸었을 때 목적지 없이 가보는 목적지가 거죠. 없었어요. 그게 절대적인 외로움과 함께 동반됐을 때 그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외로움의 힘이라면 저는 한 네. 6시간도 걷겠던데요. 10시간 그럴 수 있죠. 예. 네. 절대적인 외로움. 절대적인 외로움. 누가 그리운 건 절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운 사람이 없을 때. 아, 그렇죠. 네. 그게 절대적인 외로움. 그냥 그 외로움 힘 하나로 한 6시간을 뭐 최장군 그런 거 알까? 교수님은 네. 그렇게 했던 거 제가 알아요.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그렇게 했던 거 알아요. 나에 네.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신 회장님. 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만 궁금하신 네. 분들은 네, 네. 교수님의 논문 검색해 보시면 본인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아하, 네. 진정한 팬이라면 저는 이런 정도는 읽어야 된다. 예. 교수님이 네. 어쩌다가 수제 비오리를 이렇게 잘 만들게 됐는지 이런 네, 예. 절대적인 외로움이란 누구도 그리워할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언제나 오는 건 아니고 인생에 한두 번 올 수 있는데 그때 걸어보시라. 걸음밖에 예. 위안이 없다. 그 그리고 순간 걷고 나서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소설을 읽어라. 그럼 완벽하다. 완벽하다. 예. 박구용의 힐링 방법. 네. 거기에다 배고프면 수제비 끓여 드시다. 아, 진짜 이 세상에서 박구용 교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제가 이런 우리 단톡방에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교수님의 네. 논문을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랬군요. 야, 최 장군이 박구용 교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하. 이런 거냐고 밖에 우리 스태프들도 깜짝 놀랍니다. 네. 아니 제가 조금 고마운 게 사실은 이제 방송 어떤 이미지 이렇게 만나는 분도 많지만 책으로 글로 읽으면 그 밀도나 깊이가 다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얘기죠? 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글로만 만나자. 저는 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책 읽고 찾아오시 마시라는 얘기예요. 글로만 만나자. 예. 네. 팬분들. 반전은 농담입니다. 네. 아니 이제 저희 금요일에 정욱식 대표라고 네. 평화 네트워크 대표 핵과 인간의 저자거든요. 그분이 이제 본인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몇 주 전에 푼 게 있어요. 그 핵과 인간이라는 책도 900페이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책의 3가지 기능. 잠 안 올 때 보면 좋다. 보다 보면 잠이 온다. 그러다 이제 그 900페이지짜리 책을 네. 보고 바로 베고 누우면 된다. 좋네. 그러다가 출출하면 이제 일어나서 라면 끓여서 받침대로 쓸 수도 있다. 그렇지. 이제 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900페이지짜리 되는 책을 누가 읽을 것이냐. 그랬는데 강릉고등학교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이 책을 정독하고 직접 찾아왔대요. 저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진지하게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학생들이 아직 있구나. 그리고 그 책의 어떤 두께감에 압도당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릴 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편한 지점, 편한 부분 찾아서 읽으면 된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네.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새 출판 시장이 불황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 저자들이 이 책은 진짜 꼭 있어야 된다. 이 책은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내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이제 생계비도 안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판 시장에 번역서가 많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게 우리만의 시각으로 얘기해야 할 섹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점점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 도서 학술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문학 작품은 일정한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있고 그건 산업화도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로 번역도 되고 일정하게 되는데 학술서는 놀랍게도 학술서를 사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이 학술서를 계약할 때도 내가 걱정이 아니고 출판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출판사는 우리나라의 굴지 출판사들은 약간 학술서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출판사들은 또 학술서를 안 해요. 대부분 학술서를 하는 사람들은 학술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네. 대개 그런 경우는 작은 출판사예요. 작은 출판사에서 이 출판을 했을 때 위험도가 많죠. 대한민국이 1980년대에는 이 학술서를 찍기만 하면 팔렸어요. 그때는 그런 사서 보고 돌려보고 네. 이런 열망이 강했던 그렇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1000부를 찍으면 다 나왔어요. 기본은 다 팔렸어요. 지금은 500부를 찍어도 안 팔립니다. 500부를 찍어도 아예 안 팔려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거 왜 문제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K컬처라기보다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영화를 우리가 봐주는 우리 소설을 우리가 읽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술서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술서를 외국 서적만 사요. 유명한 사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빨리 사서 보고 싶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 외에 국내에서 일정한 학술서를 내면 거의 안 팔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정우식 대표가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거든요. 박 교수님은 그래서 인세를 본인은 안 받으신다. 정우식 대표 얘기는 훌륭한 분이시지만 따라하고 싶지는 않은 저자다. 그래서 본인의 내 친구가 롤모델은 아니다. 지금 이제 3집, 예. 3세가 나왔는데 3쇄. 4세가 나오면 인세를 많이 준다네요. 아 정말 자율폭력. 예. 네. 3쇄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네,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제가 인세를 받고. 예. 예. 그래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우식 대표도 새 책 계약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박군 교수님이 방송에서 인세 안 받는다 얘기하시면 예. 계약 협상에 잘못했습니다. 계약 협상에 차질이 생긴다. 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인세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거지. 자. 정우식 대표도 새로운 북한이 온다라는 책이 이제 곧 나온다고 좋네. 하니까 관심 이분 좀 이쪽 전문가니까.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는데 휴가철쯤 되면 예전에는 그 뉴스 기사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종종 뭐 이제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읽을 책은 무엇이다. 뭐 이런 리스트도 이렇게 돌고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지더라고요. 네. 해리 트루먼 미국 34대 대통령 네. 트루먼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독서가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리더는 독서가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동의 안 하죠. 동의 안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때 영어 원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자 일단 이거 좀 어렵게 분석해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가볍게 할까요? 가볍게 플러스 어렵게. 가볍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2단 추리라고 하더니 3단 추리는 들어봤죠. 3단 논법. 3단 논법. 3단 논법. 3단 논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 예. 3단 논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전제, 소전제 전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부터 하나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죠. 하나로부터 하나를 끌어내는 추론하는 거 방법.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죽는다가 되잖아요.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네. 치고. 그러니까 그냥 전제를 하나만 놓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참이라면 예. 어떤 사람은 죽는다도 참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네.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참이잖아요. 이게 예. 2단 추리예요. 말하자면. 예. 2단 추리. 예. 두 개 가지고 바로 추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죽는 건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예. 모든 수박은 과일이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모든 과일은 수박이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걸 주어와 수어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 하죠. 네네. 위치를 바꾸면 진리가가 예.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독서가가 모든 독서가가 리더가 아니다. 바꿔서 참이 되려면 사실은 이걸 어떤 걸 바꿔줘야 돼요.
어떤 리더는 독서가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대로 모든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단 취지 자체가 잘못됐어요. 모든 독서가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리더는 독서가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맞죠.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다. 예, 그렇죠. 실제로 사실적으로 보세요. 모든 리더가 독서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 그런 사람 제가 보는 많은 리더들 중에 책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예.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책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책 예. 적게 한 권 읽는 한 권 문제죠. 읽는 것도 심각하죠. 문제다.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아니 뭐 철진한 책을 읽는 것도 문제다. 네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문장을 가지고 추론할 때 이거 수사법이거든요. 그냥 예. 수사적으로 멋지게 말하려고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죠.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럼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리더로서 자질은 생긴다고는 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책을 책과는 많이 예. 별로 상관이 없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읽는 법. 네. 책을 읽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지난번부터 계속 책 읽는 법은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저자가 돼야 된다. 독자로 머무는 게 아니다. 저자가 되고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책의 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 다양한 걸 경험하는 책임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혼자 읽으면 크게 제가 보기에는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안에서 소화되고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지식이죠. 그냥. 예.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로 같이 읽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가 더 의미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똑같은 것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 다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처음 해야 돼요. 최장군도 예를 들자면 댓글을 보잖아요. 네. 댓글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느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경험을 동반하는 책읽기를 해야 되지. 예. 그냥 이 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 이 책이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구글에 들어가면 더 나와요. 뭐 하려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네이버 수준의 지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아무 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이 책을 얼마나 다양하게 생산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다르게 생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인 또는 기업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기업인들 경우 지식정보 사회잖아요. 네. 지식과 정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식 기반 사회. 지식 기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지식이 정보가 재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 기반 사회야. 그럼 지식 기반 경제야. 그러면 지식이 중요해. 데이터가 중요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 수준의 지식인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요. 지식과 정보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내가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 우리 회사가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을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회사는. 예. 즉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혼자 알고 있는 지도자는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지도자예요. 그런 리더예요.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옳은 길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걸 존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끝없이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마치 덜커덩거리면서도 균형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지도하는 리더. 그게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책을 읽더라도 잘 읽어야 그렇지. 한다. 예.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시든 가족을 가족을 뭐 리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 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렇죠. 뭐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다면 책을 잘 읽는 법 거기에서부터 뭔가 출발할 수도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지쳐 보이시네요, 교수님. 그래요? 초반에 너무 말 많이 했어. 굉장히 뭐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시고. 네, 갑자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 어린 왕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한번 저자가 되어보자. 어린 왕자라는 이 책을 갖고 철학을 해보자 해서 몇 주째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의 한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 이거 2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린 왕자를 한번 다시 들춰보시고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 지점이 이거였구나 같이 읽고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세요. 문자창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50원이 되는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교수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시고 감상평도 늘 받아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요 교수님 네. 센스 앤 센서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살짝 해주셨어요. 마무리했죠. 예, 살짝 해주셨어요. 우리가 센스만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센서빌리티가 첨가되면 더 좋고 하지만 제일 문제는 지금 넌센스의 사회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네. 어린 왕자랑 결부시켜 주니까 저는 더 이해가 되고 좋았거든요.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다음 챕터로? 대목 읽고 나서 그 얘기를 하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어린 왕자를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림 3개가 등장했죠. 예. 첫 번째 그림은 구렁이가 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그렇죠. 그림. 직접 그걸 그대로 그린 거. 묘사한 것. 습작. 습작. 습작한 거. 네. 구상. 예, 구상.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모자. 그렇죠. 네. 모자라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세 번째 그림은 모자가 아니야. 이건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먹고 있는 모습이야. 그렇지. 그래서 코끼리를 그려준 거죠. 음, 그러니까 마치 이 세 번째 그림은 이제 교사가 된 거죠. 이 감수성이 떨어져 버린 감각도 떨어져 버린 예. 그래서 추상화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경기를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 우리 훌륭하신 생텍쥐베리님께서 그 세 번째 그림을 그리신 풀네임 거죠. 얘기해 주셔야죠. 예, 앙뚜앙드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님께서 예.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다고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근데 그 코끼리는 원래 처음 말했던 코끼리가 아닌 그 짐승이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는 예. 짐승이었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변이가 예, 그렇죠. 됐는데 변이. 그 해석은 각자 예. 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변이, 변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변태? 코끼리 갑자기 변태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변태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 원래. 그런 말이 뭐죠?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 저는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잠자리가 예.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되고 이걸 변태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말에. 예. 예. 자, 그래서 갑자기 훅 넘어가시네. 예. 네, 그 다음 대목이 이제 그림 3개를 보고 나서 그 네. 다음 대목을 우리 처장님 좀 읽어주셔 보실래요? 자, 그 다음 대목은 제가 좀 읽으면서 편하게 제가 네. 읽을 때마다 들어와 주세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읽으면 교수님이 너무 정갈하게 읽는다고 하셔서. 아니요, 그냥 처장군이 평상시 책을 읽는 느낌으로 읽어보세요. 평상시에 하게 주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주문인데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을 읽을 때 습관 중에 하나 드리면 좋은 게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소리 내서 읽어본다. 예, 예를 어떤 들어서 책이든 상관없어요? 특히 외국어로 된 책을 읽을 때 특히 외국어로 된 책. 예, 그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 책을 그 학생들 읽어보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독서량이 얼마 되는지. 그래요? 예, 해석 안 하고도. 어떻게요?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띄어쓰기 하는 대목이 이상하거든요. 끊어읽기 하는 부분이. 끊어읽기는 방법이 이상해요. 많이 읽는 사람은 자기가 읽으면서 끊어읽게 되거든요. 이게 눈의 속도와 말의 속도가 일치하면 네.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네, 네. 눈의 속도와 말의 속도가 안 맞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텍스트만 활자만 읽는 거지 사실 그 네. 안에 내용을 파악을 읽어보면 못 금방 알아. 처장님 한번 실험해볼게요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시간에 저는 책을 네. 잘 못 읽었다고요. 아니 사실 처장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니까 잘 읽을 거라고 믿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하게 읽을게요. 네. 어른들 반응은 이번에는 뱃속이든 거죽이든 간에 보아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는 충고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린 이유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하지 못한 데 실망해버렸던 것이다. 예, 여기까지 들어오면 최장군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실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텍스트 읽는 전문가니까 또 원래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읽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읽으라고 해보세요. 단언컨대. 아 그래요? 저는 학생들한테 읽기 시키잖아요. 네. 읽기를 시켜오면 이렇게 못 읽는다니까요. 어떻게 읽어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들 반응은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끊지를 못해요. 박구용은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완벽하죠. 어서 읽어보세요. 박구용은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어른들 반응은 이번에는 뱃속이든 거죽이든 간에 보아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는
공부하라는 충고였다. 아, 정말.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할 수 있어. 아나운서와 교수의 차이구나. 아, 이런 구멍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요. 그럼 자, 이제 설명해 이 주세요. 내용을 보면 네. 최장군이 생각하기 여기 이 시퀀스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뭘 의미를 붙이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 어린아이의 존중받지 못함, 이 멋진 직업을 포기해야 한 이 아픔, 아하. 이게 너무 서글픈데요. 아, 그래요? 어. 아, 여기서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딱 첫 번째 단어 하나만 떠. 단어. 예. 이 전체 지금 시퀀스에서. 여기서 단어요. 떠오르는 단어. 잠깐만요. 뭐가 지금 켜졌는데? 교수님의 AI가 켜졌나? 뭐가 켜졌지? 제가 뭘 구글 뭐가 켜진 것 같아 지금. 아하. 예, 쉬리. 시리. 네. 뭐든 좋아요. 자, 알았어요. 한번 떠올려. 딱 자기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딱 떠올린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 알겠어요. 예. 지금 할 거예요. 예, 예. 목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컨디션 안 좋아. 실망. 실망. 그죠? 실망, 포기. 포기. 네. 이게 실망 포기가 왜 이루어지냐는 거죠. 실망 포기가. 실망 포기의 주체는 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네. 그래서 그게 그 인정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인정에 사람은 인정과 무시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실망과 포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네. 끄집어낼 수 있는 개념이 인정과 무시. 인정과 무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는가 또는 다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건 복잡하지만 우선은 인정 질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 우리는 지금의 아이들이 센스와 센서빌리티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인정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인정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인정 질서란 뭐냐 하는 거죠. 자, 내가 그대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인정한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평가해서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네가 그래 예쁘다는 건 인정할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죠. 최장군한테 그래, 맞는 얘기지. 네가 똑똑하다는 건 인정할게. 박구용한테 맞는 얘기고. 이런 말들은 예. 내가 너를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것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그 사람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냅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은. 예. 평가하지 않는다. 네, 내 방식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왕자의 6살 네. 때 화가 나는 직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네. 어린 왕자는. 인정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소설 안 썼겠죠? 그렇지. 또 그런 지점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 프랑스에서도 어떤 문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흔한 말대로 산수, 문법, 우리가 흔한 말 지금 배우는 거죠.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것. 네. 근데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그림을 배운다고 하면 그러면 그림은 똑같을까? 마치 그림 배우는 것하고 이 다른 거 배우는 걸 분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림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니? 다른 그림 그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그림 그려. 이렇게 말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그려. 돈 다른 되는 그림을 그려. 그렇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림만 따로 있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가 예를 들면 수학을 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도 그런 세계만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와, 그 얘기 제가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저희 이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대학교에서 수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한번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분이 미적분학을 대학교에서 가르치신대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적분학 하면은 그냥 늘 공식에만 네. 쌓여 있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미분을 갖고 최적화, 최상의 조건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센스의 측면에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센서빌리티 차원에서 하거든요. 수학도. 예. 예를 들면 수학은 그 자체로 그 배열 자체의 심미적 아름다움에 취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외로 대학자들은 다 그래요. 대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실용적으로 어디에 푼다 뭘 설명한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완벽하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만큼은 그 완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철학과 수학에 공통점이 있는데 네. 다른 분야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결론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철학과 수학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준다. 네. 그 수학과의 박사학위가 필로소피 닥터래요. 네. 그래서 좀 몰랐거든요. 아, 수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이언스는 철학 박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용적인 학문이 아닌 그러니까 특수 목적 대학이 아닌 모든 학문은 다 철학 박사입니다. 네. 그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보면 실제로 대학이 철학부예요. 대부분. 자연과학부가 철학부라고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예. 그건 역사를 얘기하면 긴데 오늘 네,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수학은 그 자체 아름다움으로 센서빌리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있다. 그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는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잘못된 이분법이 뭐냐면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 있고 옆에 뭐 예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읽기다는 아니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산수, 문법에도 센스와 센서빌리티가 있다. 있고 그렇죠. 예술에도 똑같이 있는 거다. 다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예술가 그야말로 상상 어떤 갇히지 않는 네.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 그야말로 온갖 센서빌리티가 지금 막 창궐하는 그런 세계에 가고 싶은데 그걸 닫게 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같이 인정은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최 장군을 인정한다는 말이 네. 최 장군을 평가해서 높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맨날 근데 저한테 맨날 뭐 네이버 수준의 지식이다. 네, 뭐 어쩐다 저쩐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맨날 그냥 대놓고 무시만 하고 막 인정 우리는 최 질서를 장군과 나는 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미를 우리 위해서. 스스로를 예, 내려놓는 무시해 그렇죠.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인정한다. 여기서 무시도 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말은 자 어린 왕자의 주인공 앙뚜앙 드 생백쥐베르를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건 뭐냐? 그건 평가해서 너의 가치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네가 관심 있어 하는 세계를 같이 접속한다는 얘기예요. 관심 있어 하는 세계를 같이 접속해 본다는 거예요. 접속한다. 같이 접속해 본다. 같이 공유해 본다. 같이 들어가 본다. 이게 인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녀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뭐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는 말은 너 잘생겼어. 네가 성격이 좋아. 이런 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점수 매겨서 파트너 정한단 말이에요. 점수 매겨서 자식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은 네가 지금 관심 있는 것에 나도 접속해 보는 거예요. 그럴 의지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후가 됐는데 비가 와. 그런데 음악을 듣고 싶대. 음악을 들어. 그럼 나도 같이 들어주는 게 인정이에요. 그리고 그 들으면서 그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같이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그 인정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 주인공이 얘기겠어요? 주인공만의 얘기겠어요?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얘기죠. 네. 우리가 뭔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누구도 접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SNS에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자연한데 그 좋아요가 정말로 내가 가진 세계에 대한 접속해 주는 좋아요인지 평가에 좋은지 점수인지 평가 점수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인정 질서의 새 해석이네요. 네. 현대 시대에 맞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정질서 악셀 호네트,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삶 자체는 인정투쟁이에요. 그 인정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어딘가에 숨어서 혐오를 발산하죠. 그러니까 내가 접속되지 못한 내 삶의 방식이 접속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런 자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혐오를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뭔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말하자면 포탄을 쏴대는 거죠. 예, 가해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생텍쥐베리 같은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지금 생텍쥐베리의 어린 시절에
경험을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네. 그 삶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있다. 우리 조이병 SNS 팔로워가 10,000명이 넘는데 좋아요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한번 오늘 가서 네. 들여다보시기. 조이병의 좋아요는 정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른 건지 그냥 그러니까 접속하는 거. 내가 그 SNS 글을 올려요. 예. 저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건지 평가하는 건지를 보세요. 그런데 내가 접속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약간 위험한 단계가 그러니까 그 관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네, 관종이 되는 거예요. 네. 어린 왕자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이렇게 자, 어린 왕자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모두는 6살짜리 생텍쥐베리 그 네. 모습을 확인했고 그렇죠.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 봐요. 네, 읽어볼까요? 원래 그 1장 그러니까 생텍쥐베리가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가 자기가 만든 1장 이 첫 번째 시퀀스죠. 네. 우리는 그걸 다시 잘게 쪼갰잖아요. 예. 이게 이제 텍스트 읽기거든요. 아 교수님 같아요. 진짜 지금 네. 얘기하는 거 너무 교수님 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지금 교수님 같아요. 잘게 쪼개서 시퀀스를 네. 지금 벌써 우리 3개나 쪼개놨잖아요. 벌써. 네, 네. 마지막도 시퀀스를 할 건데 예. 이렇게 시퀀스를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갤 수 있어야 전문가가 돼가는 거예요.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 쪼갤 수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 평가받는 거예요. 예. 재배치해서 자기만의 걸 생산해낼 수 있을 때. 네. 하여튼 뭐 그런 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고급스러운 텍스트 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 네. 가서도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최장군이 저를 많이 아는데 저한테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예, 이거 아니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요새 좀 글을 써야 할 때가 아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써야죠. 그러면 이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기초, 이런 기반 기반이 많이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걸 좀 네. 저처럼 절절하게 깨달으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자 그래요. 칭찬해드린 건데 이렇게 무미 건조하게 지금 교수님 칭찬해드린 이게 거라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에 항상. 대한 적시. 네, 사실에 대한 적시다. 이건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롤랑 바르트의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또 철학자이자 문화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이 책 읽기 텍스트 해석에 대한 아주 전문적이고 새로운 해석 방식이 있는데 그 SZ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한 기반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나가다 어디 저기 광주에서 오신 아저씨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철학 박사 박호영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가 자기 방식으로 첫 번째 시퀀스를 정한 것을 쪼개서 지금 했는데 네.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어른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그들 중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항상 갖고 다니던 내 그림체 1호를 보여주며 그 사람을 시험해봤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 그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지 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건 모자르군.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들 수준으로 나 자신을 낮추어 브릿지 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매우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며 몹시 기뻐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 첫 번째에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구별 방식.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뭘 찾는 사람? 구렁이를 그러니까 무엇인지 뭘 그렸는지를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정답을 찾으러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정답이 있는 세계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흔한 말대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보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똑똑해진 거예요. 그런데 생텍쥐베리는 그런 똑똑함의 기준을 부정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이 예. 사람이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과. 여러분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해볼까요? 어린 왕자 가지고도. 왕자. 아,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만나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냥. 예. 당신에게도 어린 왕자가 있나요?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부담스러웠어. 얘는 도대체 뭔가. 뭔가.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어. 또는 멋진 여자분을 만났어. 그런데 이분이 나하고 대화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린 왕자 당신에게 어린 왕자가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을 통해서 그렇죠. 코드가 같이 접속할 수 있는지 코드를 맞추는 거죠. 그거를 네. 시험해 볼 수 있다. 네. 그게 안 된다. 코드가 안 맞는다. 하면 그냥 네. 빠이빠이 하시면 되고. 좋은 친구로 사귀면 되죠. 좋은 친구로 남겨두고 코드가 맞는다면 네.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그렇죠. 되고. 코드가 중요하거든요. 코드가 중요하죠. 네, 리클라우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사랑은 코드 맞추기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리클라우스 루만 유명한 사회학자죠. 열정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사랑이 감정인 줄 아는데 아니다. 코드다. 코드를 서로 맞추는 것이다. 소통하는 거죠. 예. 코드가 맞았을 때 그럼 코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송합니다. 독일어서 사도문에 나왔는데 뭐야? 코드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환경, 주변, 맥락이 서로 이제 공유되는 거죠. 코드가 접속이 되면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하냐? 브릿지 게임이나 이건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골프 얘기한다. 골프 얘기만 한다. 그렇죠. 나쁘지 않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골프 얘기만 어디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디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네. 골프 얘기 끝나면 주식 얘기, 주식 얘기 끝나면 뭐가 있어요? 카드 게임 얘기, 뭐 자기가 노는 거 이런 세계만 쭉 얘기하는 사람하고 코드가 맞은 건 나쁘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코드가.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골프 치는 사람하고 만날 때 골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저는 골프장에 가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골프를 벗어나선 다른 얘기로 연결되지 않으면 친구 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고 얘기가 진전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 분별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분별 있다 갈까 하는 거예요. 분별 있는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거라면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성적인 사람. 네. 근데 이성이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예. 필요하죠. 이성도 원래는 이성의 가장 큰 매력은 뭘 것 같아요? 이성의 철학적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철학적인 얘기 하시죠. 흐트러진 서랍을 네. 정돈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성을. 예. 이성이라 하는 것은 합리성이잖아요. 그 합리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증명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과학에서는. 그렇죠? 네. 증명 가능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측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건 다시 사회과학으로 오면 효율적인 얘기가 돼요. 유용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성은 사실 철학적 이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핵심이냐. 여기는 지금까지 말한 것은 과학이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에서 하는 이성이에요. 합리성이에요. 그러면 철학이나 예술은 합리성이 없냐? 이성이 없나? 그렇지 않죠. 철학이나 예술에서 이성, 그렇죠. 논리학인데 논리학의 로직이잖아요. 예. 이성은 논리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 논리를 세우는데 예측 가능하고 증명 가능하고 또는 내적 정합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유용성이 있냐? 이것도 맞아 이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성의 근본적인 건 뭐냐? 이런 거거든요. 논리를 세워보면 논리적으로 내가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성이에요. 나조차도 논리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자기를 부정하는 힘이에요. 진정한 이성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부정의 힘이 없다 그러면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의 노예가 된 거지.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군요. 쓴 게 아니라 번역했죠. 번역을 하셨고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네, 도구적 이성 비판. 핵심이 뭐냐 우리가 다 이성을 자기를 부정하는 힘으로써 이성이 없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유용한 것만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네. 그게 다가 아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왕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린 왕자를 읽고 나네. 내가 여기 같이 있었네. 이게 최소한 한 번이라도 충격이 와야 돼요. 충격이 와야 1장을 읽는 순간 그렇지. 다음 장을 읽겠다는 것보다는 여기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왕자 대학교 때인가 처음 제 들춰보고는 그 사하라 섬에 꽂혀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사하라 섬 한번 가보리라. 아하.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네. 2019년에 갔다 왔어요. 네, 센서빌리티가 지나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막의 한가운데 남들은 겪지도 못할 게 일어나서 어허. 저한테는 아픔의 장소예요, 사실은. 아하.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안 봤었거든요. 그때. 네. 그 오랜만에 한번 들춰는 봤어요. 아하.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더라고. 그 아하. 상황이, 그러니까는 아무튼 뭐 사생활의 영역이긴 하지만 같이 갔던 울고 사람이 싶으면 울어도 돼요? 아니 울 건 아니에요. 울 건 아닌데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서 8시간을 찝차를 타고 갔다가 8시간을 다시 차를 타고 나와서 막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뭐랄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풍경은 너무 예쁘고 별은 쏟아지고 사하라 사막 속에 사하라 사막 속에 그대의 사랑이 묻혀 있군요. 네, 오아시스는 있는데 근데 그 아름답고 말도 안 되는 풍경은 나랑은 네.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어. 왜냐 이제 그렇지. 아픈 사람 데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서 있었다. 네. 그게 비극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비극이란 가장 아름다운 지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운명처럼.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운명처럼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내 안에 품고 견디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힘, 그게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사하라 사막까지 난 가서 보고 왔다. 네. 여기가 어린 왕자가 나온. 근데 이 텍스트를 방금 읽으면서 다시 어린 왕자를 가서 재밌는 게 있어야 돼.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돼. 여기에서 걸리는 거. 방금 읽으면 모르겠어요.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걸리는 뭔가 거.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 코드를 보면요. 전후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롤랑 바르트 아까 얘기했으니까 롤랑 바르트의 에세트라는 책에서 코드가 5개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코드가 일종의 행동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코드인데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지난번에 말했던 코끼리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갑자기 이걸 코끼리. 읽어내는 것이 이 행동 코드, 경험 코드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안 맞는 게 있다 이 지점에서. 그 안 맞는 점을 알아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인격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인격 코드를 읽을 수 있어요. 난 인격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게 문장입니까 단어입니까?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죠. 단어일 수도 내용일 있고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고. 여기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코드는 그렇죠. 그 답이 없어요. 예. 다 누구나 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 어떤 그 지점이 있다. 거짓거리는 게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박구용 시선이고 그렇죠. 그게 당연히 답은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최 장군의 시선에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사람이니까. 아니요. 많이 읽어도 이것은 당연히 이제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technique를 안 하면. 예.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technique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텍스트를 볼 때 이해하려고 읽진 않아요. 이 책과 대화하고 그 와중에 이 책을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야 이제 이 책, 자, 난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봤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른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이 나아진 것은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오래 살아왔어요 이미. 살아왔으면 자기는 이미 뭐죠? 어른이야? 그렇지. 자기도 어른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마치 피터팬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이미 어른들하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 힘든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어른이들을 계속 어른들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고 싶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있죠. 이 아까 말했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갔는데 그 아름다움에 취할 수가 없어. 이 간극
이게 상처가 남는다 했잖아요. 상처로 남는다고 했고 그게 사실은 예술의 힘이에요. 철학의 힘이고. 이건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힘. 예? 힘. 닐체 will to make. 그렇지. will to making. will to making. 예. 이건 make가 아니고 왜, will to make. will 예. to making? 왜 다르지? make는 동사고 making은 동명사니까. will to 명사 make. 하셔야죠. 아 그래요. 전치사 하면 명사가 와야죠. 아 그런가? 아,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예. 참. 예,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필요합니다. 목적어는 명사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예? 예.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이. 아니 저는 예? 공부는 잘했는데 또 예. 그렇게 또 지엽적으로 그렇게 막 전치나 이런 거 안 하고 장난치는 거죠. 장난. 뭘 진짜. 중요하겠어요. 빨리 인사합시다. 네, 헤어질 때가 됐으니. 네. 자, 박군 교수님이랑은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